박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0415번님. 박 전 대통령께서 마지막 퇴근하실 때 업무에 관련된 기록물이 미포함되었는지 누군가 확인하셨는지 그런 것은 말이 없네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하셨고요. 2769번님. 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만 봐야 하는가요? 국민이 원하는 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정치인을 바라는데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4051번님 다시 또 문자 보내셔서 비례는 필요 없어야 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현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했죠. 네,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분도 전이라고 하는. 네, 맞네요. 전 권한대행이시네요. 예, 탄핵 심판 관련해서 소회도 좀 밝히고 했는데요. 예. 고요하고 평화롭게만 보이는 그 자리가 실은 폭풍우 치는 바다의 한가운데였다. 야, 이 시적 감성이 아유, 예사롭지 않으세요, 이분이. 예. 그러시면서 이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헌법과 법치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이라 믿는다. 희망까지 함께 말씀을 오늘 하셨습니다. 네, 미래로 가자 이 말씀이시겠죠. 그런 얘기죠. 네. 아침 출근길에서 어떤 기자들에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신 게 또 해프닝이 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늘 이제 마지막 출근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쫙 모였죠. 그런데 이제 딱 내리시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고개를 또 이렇게 깊이 숙이시고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기자들이 약간 좀 낯선 관계였던 거죠. 보통 그 고위직 분들이 잘 안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기자들은 무엇을 눈여겨봤을까요? 무엇을 눈여겨봤습니까? 머리 재판관의 머리 롤. 혹시 오늘도? 그런데 오늘은 헤어롤이 안 보였다는 거죠. 헤어롤과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시그널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난주 주말 이 촛불 집회에서는 그것도 패러디 해가지고 또 나오신 분도 꽤 계셨고. 그렇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요. 이걸 좀 어쩌면 보관을 해서 전시를 할지도 모른답니다. 이번 이제 어찌됐건 이 탄핵 심판이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과정이니까 그 관련한 기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공간을 확보해서 전시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런데 그 헤어롤도 워낙 이제 화제가 됐기 때문에 고려 중이라 그럽니다. 이종훈 박사님도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 방송을 하게 되면은 사실 방송에 거리가 되는 내용과 거리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거든요. 거리라는 표현에서는 방송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과 그렇죠. 주제가 있고 주제가 없는 게 있는데 최근 들어 사실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판소지 않습니까? 그럼 상당히 위중하고 엄중해야 되는 분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런 재밌다는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는 그런 해프닝들이 좀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강일원 그렇죠. 주심도 일주일 휴가를 떠나신다면서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죠? 아니 제가 보기엔 이번에 그 헌법재판관들께서 몸살 다 앓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그리고 김평우 대리인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8분이 다 모여서 또 폭음을 하신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받을 만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국회 대리인이라는 둥. 그러니까 사실은 이 헌법재판관이라 그러면 재판관 중에서는 사실은 최고의 권위를 그러니까요. 자랑하는 자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 하시고 또 그 자리를 지키는 동안에 또 얼마나 몸조심들 하시고 처신에 조심을 하고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리를 그런 식으로 폄훼를 하니까 굉장히 자존심들이 많이 상했었죠. 박 전 대통령도 어제 떠났고 이 재판관 소장 대행도 오늘 떠나셨고 하루 차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떠나는 모습엔 차이가 크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퇴임식이 굉장히 조촐하게 끝났습니다. 8분 만에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6분 정도 본인 소회 말씀하신 거 제외하면 앞뒤에 별로 뭐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도 보통 이제 부르는데 부르지 않았다 그러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에게는 화합도 당부하고 희망 섞인 그런 그 전망까지 이제 남기고 이렇게 떠나셨는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제 나온 그 불복 메시지하고는 상당히 상반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조국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씨로 불리네요. 오늘 퇴임하는 이정미 재판관의 사태 파악 및 운영 능력의 10분의 1만 가지고 있었어도 나라 꼴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따가운 지적도 좀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국 교수님은 열심히 학생들도 가르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번에 또 꽃을 들고 나타나신 분도 계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홍콩에서 34년 살다가 국내로 들어오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크리스틴 박 씨라는 분인데요. 이 핑크빛 아마 그 헤어롤이 굉장히 이분도 인상적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긴장하셨으면 그랬겠느냐.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자기 눈에는 굉장히 귀여워 보였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판결을 잊지 않는 의미에서 이래가지고 오늘 이제 꽃다발을 이제 준비를 굉장히 큰 걸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만 아니고 다른 그 분들도 이 꽃 들고 오신 분들이 오늘 굉장히 좀 여러 분이 계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오신 그 손세실리아라는 분은 볼 일이 있어서 서울 왔다가 여기 좀 안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꽃다발 들고 왔다. 이런 분도 계시고. 가수 윤종신 씨도 이정미 재판관님 귀여우세요. 이런 글을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분이 최연소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셨다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효숙 재판관 이후에 두 번째 여성 재판관, 헌법재판관이어서 굉장히 또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2011년에 최연소 49세로 헌법재판소 이 재판관으로 이제 임명이 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분이요 또 그 소장 권한대행을 이것도 역사상 최초로 두 번이나 또 역임하셨습니다. 이번에만 하신 게 아니고요. 이제 과거에 이강국 그 헌재소장 기억하시죠? 2013년 그 퇴임 후에 한 3개월 정도 이분이 권한대행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국회가 개헌특위 본격 가동할 움직임이 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3지대 중심으로 해서 개헌론을 이제 매개로 해서 뭔가 이렇게 다시 연대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3당이 오늘 그 개헌특위를 열어서 조만간 합의안을 좀 만들겠다. 그래서 민주당은 좀 이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좀 부정적인 당론이 부정적이죠.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 측도 그렇고. 그래서 성사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개헌 아마 쪽에 조금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고요. 헌재 이번에 사실은 탄핵 과정에서 헌재 그 재판관 중에서 안창호 재판관도 그 지적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좀 연관해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8753번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큰 책임을 갖는다는 조경태 의원의 양심적 발언이 그나마 조금 다독여주는 것 같습니다. 7267번님. 국회 탄핵 전에 자유당 탄핵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라는 또 말씀도 하셨고요. 3307번님.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하려는 분들에게 시험을 보게 해서 일정 점수 받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분도 계시네요. 재밌는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또 제가 읽어드리고요. 다음 순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번 앞에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이 대통령 지정기록물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병원입니다. 네. 이 강병원 의원께서 지금 청취자분들도 그런 질문을 갖고 계시고요. 대통령 기록물은 정권 때마다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번엔 경우는 이제 또 특별한 경우가 돼버렸는데 뭐 검찰의 어떤 영장 집행도 못했고 특검의 영장 집행도 못했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기록물이 어떻게 됐을까 전혀 정보가 알려진 게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기록물법을 만드셨는데요. 네. 그 이전에는 네. 이 정권 말이면은 청와대 삼청동의 검은 연기가 자욱하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좀 불리하거나 예. 공개되면 안 될 대통령 기록물 다 정권 말이면은 의뢰 뭐 태우거나 뭐 파쇄하고 다 은폐를 해버렸죠. 예. 요즘은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뭐 노태우 정권 시절 같은 경우는 우리 박철원 씨가 북한을 12번이나 방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김영삼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금융실명제라든지 하나의 척결이라든지 굉장히 큰 일을 하셨지만 그렇죠. 관련 기록이 없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아, 그래도 보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겁니까, 아예? 아예 없습니다. 오. 그래서 이 대통령의 기록이라는 것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 기록물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현재 대통령 기록물법은 대통령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면당한 대통령은 기록물을 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대통령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 탄핵 등 대통령 거리 상황에 대비한 어떤 규정도 현 대통령 기록물법에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현재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진짜 국회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연 어느 맞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기록물도 보통 이제 일반 또는 비밀 이렇게 지정물 기록물 이렇게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뭐 일반 비밀 지정 기록물 이런 분류조차도 뭐 안 돼 있을 뿐더러 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제일 우려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죠.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생산하시는 기록물 같은 경우는 아마 비밀이나 지정 기록물들이 많을 겁니다. 국가의 안보라든지 국민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든지 등등으로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요. 저는 참 아쉬운 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이제 3월 10일에 탄핵 인용이 됐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이 석 달 가까운 동안 뭔 일을 하셨는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뭔 일을 하셨을까요? 보통 정말 본인이 탄핵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한다 그러면 뭔가 정리들은 필요한 일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사저에 내가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서 그러면은 사저에 대해서 사람 보내가지고 먼저 시설 정비도 해놔서 탄핵 인용되면 바로 가서 사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저 수리한다고 며칠을 또 청와대에서 퇴거를 안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는 이 대통령 기록물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이거를 내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해서 15년을 할지 사생활 관련되니까 30년을 지정을 할지 아니면 정말 국민들에게 다 공개할지 그때 다 검토하셔가지고 하셨어도 참 뭔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강병원 의원께서도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대부분 지시가 장관들이나 이 수석 보좌관들에게 전화로 연결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런 비밀이나 지정 기록물은 다 전화 통신 내용을 다 뒤져야 될 것 같은데. 문서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통령 기록물법 자체로는 이 전자문서가 아닌 것들도 그냥 이렇게 문서로만 간 것들도 다 전자화해서 이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대통령 기록물법이 이렇게 이 대면 보고를 싫어하시고 전화로만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되어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게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통령이 탄핵 당했을 때의 그 시점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그죠? 그다음에 문서 대면 보고로 나온 문서뿐만이 아니라 음성 또는 화면 이런 것들도 다 어떤 지정 기록물로 분류되는 법을 만드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대통령 기록물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거기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전화 통화 내용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그 이메일을 사용한 거라든지. 공식 회의뿐만 아니라 비공식 회의도 전부 기록을 남겨서 후세에 이관하게 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제 이 비밀로 30년을 지정하거나 15년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서를 내가
이 지정을 했는지 목록조차는 남겨놓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네. 해서 예. 대통령 그 기록물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네, 네, 잘하셨네요. 네. 그 이번에 내용 중에서 이제 그 사실은 세월호 참사 관련해 가지고 이 VIP 기록이 상당히 지금 미비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 네. 7시간 뭐 하셨는지를 모른다는 게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인데. 네. 그 잘 아시겠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시했던 내용,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비망록에 남겼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이런 수첩이라든지 이런 비망록 같은 거 아니면 안종범 전 수석의 아니면 조정정책실장의 그런 노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떻게 기록물로 남겨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대통령 기록물이 없다면. 당연히 남겨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대통령 기록물법 제2조 정의를 보면은요. 네. 그 대통령의 보좌기관, 네. 자문기관, 뭐 경호기관 예. 이곳에서 생산한 것들도 예. 다 이렇게 대통령 기록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김기춘 실장이라든지 예. 김영한 민정수석이 남겼던 것들, 안종범이 예. 남겼던 것들도 예.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예. 기록물로 남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앞에서 저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과거에는 뭐 연기가 피어올랐다 또 뭐 파쇄기 차가 뭐 대기하고 있어서 뭐 파쇄기 못하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뭐 연기 나거나 이런 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제 근데 뭐 만약에 뭐 독한 마음을 먹는다면 예. 특히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파면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 그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물들 모두가 예. 어떤 그 수사의 자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더 첨단의 방법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자기록으로 많이 남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를 디가우징이라는 방식으로 파괴하는 방법 예. 이런 것들이 더 우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네, 불태우는 방법이야 뭐 구식일 테니까요. 예.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예. 특히 뭐 세월호 같은 것들은 예. 그 7시간에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네. 만약에 세월호라는 검색어를 집어넣어서 그런 단어가 들어간 모든 문서를 파괴해버린다든지 그러면은 예. 향후에 정말 대통령의 세월호 당시에 어떻게 대응을 했고 예.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지를 증명할 길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의원님, 강병훈 의원님. 네. 지금 국가기록원 그 대통령 기록관이 네. 이 청와대 보관주인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을 착수했다고 지금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관 추진단을 설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방금 제가 질문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반 비밀 이런 지정권 말입니다. 분류권, 지정권. 네. 네. 이것을 황교안 국무총리가 행사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자체가 네. 이 대통령 탄핵을 예. 상정하고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국회에도 많은 법들이 이 대통령 탄핵을 가정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 기록물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법의 2조 정의를 보면은요. 예. 대통령 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돼서 생산된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대통령에 준하는 사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대통령이 생산한 기록물은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이고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생산한 것도 기록물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할 수행하면서 남긴 것들도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라는 뜻이 있지. 이거를 국가기록원이 무슨 유권에서 그걸 기관도 아니고 해석해가지고 무슨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정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유권 해석하는 건 상당히 오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짧게 하나 짧게 하나 말씀하십시오.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 거의 뭐 주연급의 조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아무 권한도 없고 능력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냥 이렇게 범죄 사실을 덮는 것을 오히려 더 앞장설 수 있지 않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저로 짐을 많이 옮기셨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삼성동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하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불수적 특권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검찰에서 특검에서 제기되었던 국민적 의혹들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뭐 청와대는 당연하겠고 예. 대통령의 사저도 역시 저는 그런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참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예. 이런 법안, 좋은 법안 많이 발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이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LG G6 18대9 화면비에 풀 비전으로 보다 넓은 세상을 열다. 손안에 폭 넓은 세상 LG G6.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더 괜찮은데?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으로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좋은데? 이러다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주유소 할인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안녕하세요. 아이시스 8.0 모델 송혜교입니다. 미소가 생기다. 화사함이 생기다. 건강한 하루가 생기다. pH 8.0과 풍부한 미네랄로 핑크빛 생기가 생기다. 아이시스 8.0. 이제 모두 핑크하세요. 3월의 제이준 통신. 안녕하세요, 정채연입니다. 제 미모의 비결은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 전에 꼭 제이준 마스크팩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제이준 해보세요. 금방 달라져요. 우리 모두 핵미모가 됩시다. 화이팅!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